열사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죽음으로 가는 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이 대회를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록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에 불과하지만 세계인의 가슴을 향하여 또 하나 할 것 없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 섰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나 지진, 태풍이나 해일, 무서운 자연재해는 결코 먼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닌 눈앞에 닥친 나의 일이기에 전 세계인이 마음을 모아 대비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기후 난민국이 된 섬나라 투발루에 이어 최대 휴양지 몰디브, 그리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키리바시까지 전 세계 아름다운 44개의 섬나라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지구의 경고이니 지구온난화로부터 살아나는 길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산림이 파괴되고 기상이변까지 속출하고 있으니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지구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도 너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이 병들어가는 지구를 따라 우리는 서서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일회용 제품을 물 쓰듯 사용하고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기도 하며 버리는 자동차의 홍수로 붐비고 있습니다. 충분히 쓸 물건들을 쉽게 버리기도 하고 멀쩡한 건물들을 부수는데 과연 이러해도 되는 일인지 여쭙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아파도 약국을 가고 병원을 찾는데 말 못하는 병든 지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주기만 했던 어머니 같은 지구에게 우리가 대갚아주기 위해 병든 몸 만져주는 약손이 되어야 하고 병든 몸 일으켜 세우는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지구도 우리들도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대대손손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네, 다음은 민백초등학교 3학년 한지우 연사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꽃씨 같은 꿈. 우리 지훈이 꿈은 무엇일까? 베트남에서 잠시 한국에 온 우리 삼촌이 툭 하고 던진 이 무릎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나운서나 앵커문이 되면 아주 잘 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삼촌은 이 작은 가슴에 새 꿈을 꽃이처럼 심어놓고 하노이로 떠나셨는데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흑석처럼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 정신으로 스피치 대회에 나왔는데 자신감이 쑥쑥 자란다면 내 꿈은 날개를 달고 헐헐 하늘 높이 오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한국어 열풍이 대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국립대학 하노이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깨를 펴시다. 한글의 주인답게 지켜줍시다. 우리 모두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갖면서 영어보다 앞서가는 세계 공통어 빛나는 한글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고사리 선 옮겨지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꽃이 하나가 깜깜한 겨울을 이겨내고 땅을 뚫고 나와 마침내 꽃을 피워낸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희망찬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꽃이처럼 희망을 품고 이 대회에 나왔는데 전통을 이어온 맥이 27년이면 강산이 3번쯤이나 바뀌었을 긴 세월이니 제2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정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회를 주춧돌 삼아서 한지윤 꽃나무는 우리말, 우리글을 널리 알리는 한지윤 아나운서, 한지윤 앵커 어머니 꼭 되겠습니다. 아직은 작디 작은 웃음에 틀림없지만 우리말, 우리글을 세계 속에 알리는 눈부신 꽃으로 필 때까지 긍정의 힘으로 뛰고 또 뛸 생각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꿈을 품고 사는 꿈나무를 훗나라에서 내려다보시는 세종 대왕님께서는 우리 지훈이 고맙다. 꼭 꿈을 이루리라 믿는다. 라고 힘 주실 테니 우리말 사랑으로 쭉쭉 우리들 사랑으로 쭉쭉 꿈을 이룰 때까지 뛰고 또 뛰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 영포초등학교 3학년 양희준 열사의 우변이겠습니다. 연재는 나 하나 꽃 피어. 양희준 화이팅!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는 조동화 선생님의 나 하나 꽃
피어난 동시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동시를 낭송하면 내 마음도 한없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말향기 그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모든 백성이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 세계에서 어떤가는 우리의 한글. 그러나 제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 글도 올바르게 바꾸고 사용하지 못하면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까부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글을 쓴다면 아름다운 말과 글을 꽃밭은 망가지고 미움의 상처가 돋아내는 멋진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말 우리 글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잘 가꾸어 대한민국의 향기가 온 세상 곳곳에 퍼지게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로 뒤덮이고 나쁜 벌레들이 꽃나무를 갉아먹고 병들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상스러운 말 한마디에 도시의 평화가 끼어지고 남을 헐뜯는 나쁜 글이 아름다운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말과 글을 가진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잘 가꾸고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집시다.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따뜻한 사랑과 우자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쓰는 글에 우리의 꿈과 희망이 꽃핍니다.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온 세상이 꽃밭이 되듯이 너네가 사용하는 올바른 말과 글이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꽃필 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희망찬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네, 다음은 대구 유천초등학교 3학년 이윤서 연사의 운변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통일 공부합시다. 여러분, 해마다 6월이면 어떤 행사들을 하시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통일 글짓기, 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 등 통일이라는 단어를 6월이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그늘을 통 한일로 적힌 여러 요소를 서로 갖거나
일주일에 맞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한자 공부를 하는 중인데 한자의 뜻으로 풀이해보니 참 좋았습니다. 이왕 찾은 거 안북통일도 찾아보았습니다. 안북통일은 둘로 나뉘어진 우리나라가 우리 국토와 우리 견해가 하나로 되는 일이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 글자의 공통점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로 남한과 북한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다더풀이처럼 딱 하나가 되는 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가 딱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보자고 이 어린이는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통일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같아지게 할까를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요? 첫째,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피부색도 같고 머리카락색도 같은 한국 사람인 것을 정확히 압시다. 둘째,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지방어처럼 북한어가 있음을 알고 서로 공부해 봅시다. 셋째, 북한의 친구들은 우리와 다르게 옷을 입고 배우는 것도 제 눈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지만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 이해해 봅시다. 이처럼 서로 다름을 알고 친해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종이 비행기로 날려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공부하고 익히다 보면 통일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친구들은 북한의 맛집으로, 북한의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맛집으로 오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고 이 어린이는 힘차게 외칩니다. 네, 다음은 더뮤지컬리지 서울 7학년 나다운 연사의 우변이겠습니다. 연재는 세계로 향하는 한국어 뮤지컬의 꿈. 한국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인도에서 살았는데요. 엄마 친구 아누시카 이모는 제가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모 하고 인사하면 아주 좋아하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누시카 이모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의 매력에 빠졌거든요. 저만 보면 한국어로 말을 거는 아누시카 이모. 우리말을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는 아누시카 이모는 다른 인도 인물들보다 훨씬 가깝고 친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서로 뜻을 전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이에 친밀감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며 친구 간의 우정을, 가족 간의 사랑을, 사회적인 화합을, 세계적으로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어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료한 소리와 풍부한 표현력은 우리의 감정과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구나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에는 어려운 한자를 아는 사람들 빼고는 글을 쓸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세종대왕의 안타까움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를 세계인들이 관심 갖고 더 많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좋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비롯해 많은 가수들이 K-팝으로 한국어를 세계에 알렸는데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노래에 외국어를 많이 섞으며 K-팝에서 K는 빠지고 그냥 팝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말로 된 멋진 뮤지컬을 만들어 외국에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어리남긴 판소리를 뮤지컬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역 배우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요. 영국 탄광도시 더럼을 배경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하는 빌리 엘리어트의 이야기 덕분에 저는 원작 영어 대사도 찾아보고 영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렛 대처 수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극 중 나오는 미트파이 맛이 궁금해서 직접 사서 먹어보기도 했고요. 저는 빌리 엘리어트 못지않은 멋진 K 뮤지컬을 만들어 세계 무대에서 공연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저의 이 꿈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힘을 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세계에 소개해야 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몸동작과 대사, 노래와 무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도 함께 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기관, 예술단체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매개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국어를 지구촌 언어로 발전시키고 한국어 문화가 번성하는 것이 단지 저의 꿈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신다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은 모건초등학교 3학년 서민규 연사의 운변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속 쉴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갈 캄캄한 밤, 할로윈을 앞둔 서 이태원의 밤은 반짝반짝 불을 밝히며 쿵짝쿵짝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구름처럼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그만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없는 아주 큰 일이 벌어져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숨 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소방관과 경찰관이 달려왔지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과 사람이 뒤엉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그
인근 주변에 최대 36,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하늘에 별이 된 분들은 무려 159명이나 되는 슬프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이 아들을 부르는 아빠의 모습, 딸을 목놓아 부르다가 쓰러지신 엄마,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본 우리 국민 모두는 내 형제 자매처럼 함께 울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험한 순간을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요? 늦은 회를 하고 수 잃고 외과를 고치면 뭐합니까? 잊을 수 없는 처참한 이태원 참사를 거울 삼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또 정감하는 자세, 유비무한 정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들 만들어 가자는 저의 힘찬 외침입니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안전사고가 날지 조마조마합니다. 평소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한다.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차들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걱정, 불안, 염려가 없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해 주시라는 저의 간절한 호소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월초초등학교 6학년 이현우 연사의 운명이겠습니다. 연재는 한글 안녕할까요? 저는 7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지하상가에서 어디서든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땐 제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 거려지며 나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우쭐해지는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학교 친구들은 K-팝을 따라 부르고 K-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글이 귀엽고 아름답다는 코멘트를 보내며 저에게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유학생활 중 한국인이라 참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을 많이 느꼈던 추억들입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은 BTS를 비롯한 한류 열풍으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돌아와 내 나라에서 느낀 한글은 안녕할까요? 사전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할 전혀 알아들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줄임말 신조어가 활개를 치고 다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게만 여겼던 우리나라말 한글이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염려가 됐습니다. 무척 부끄러웠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비속어, 은어 등 부끄러운 말들이 돌아다녀서 많이 불편합니다. 전 세계인은 우리나라말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깊이 반성하며 올바른 우리말 쓰기 운동과 한글 사랑 운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줄임말 새로운 신조어들은 자꾸 넘쳐날 것이며 우리나라말 한글이 바르지 못한 언어로 둔갑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내 나라말 한글을 우리 국민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큰 환영을 받겠습니까? 저부터서 외국인이나 싱가포르 친구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며 한국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거리에서나 SNS상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한국말로 인사를 나누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말 한글을 적극 알립시다. K-팝도 많이 알려줍시다. 한글을 널리 홍보하여 세계 으뜸 한글을 영원히 빛내자는 마지막 호소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포항 성북초등학교 5학년 김채영 연사의 운명이겠습니다. 연세는 450년. 제발 그만 좀 버려주세요. 숨을 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4월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저희 학교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한 내용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모의토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 때문에 바다 생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새들이 먹이조차 먹지 못해 살고 싶다고 울부짖는 모습.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결국 인간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동영상을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한 몸이 되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년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용했던 마스크, 앞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하기 위해 혹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가 현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둘러싼 환경 문제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2년 전 세계 인구가 한 달 동안 사용했던 마스크 개수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약 1290억 개로. 이 마스크를 서로 이어붙이면 지구를 483바퀴나 돌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양의 마스크가 버려지면 450년이 지나야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한 마스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 사용한 마스크에 커피가루 등을 넣어 방향제로 만들거나 마스크끈으로 머리를 묶는 밴드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동물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마스크끈을 자르고 철심을 빼고 버리는 습관을 가져 우리 어린이들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해 나갑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두가 다회용 마스크
보호수습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태계가 45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이연사 소리 높여 제의합니다. 네, 다음은 모건초등학교 4학년 서윤경 연사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하루 문자. 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주로 한국 판소리, 비빔밥 등이라고 말하는데 그중 하루 문자라고 대답한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문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잎과 다른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글은 몸 10개와 참 14개만 알면 하루 만에 쉽게 배울 수가 있어 하루 문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거기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한글이 세계의 모든 문자 중 한미성, 독창성, 화성 등에서 상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우리가 한국인이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한글을 배우고 싶어 전 세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도 입학하기가 힘든 나라가 생겨나고 있다니 우리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집니다. 그러나 한글을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친구들 간에 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오고 가고 있어 참 속상합니다. 듣보잡, 꾸안꾸같이 말을 줄이거나 새롭게 신조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힘을 자랑하는 비속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애들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말 한글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글의 자존심을 지키고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하루 문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일본인의 힘찬 외침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모여 스마트폰에 문자를 찍어보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한국이 1위였고 일본어와 중국어보다 7배가 빨랐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먼 미래를 생각하며 만드셨는지 컴퓨터 시대에 적합한 문자 역시 한글이라는 것이 다시 또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견주어봐도 뛰어난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잘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외국 여행을 갔을 때마다 한국 가수들이나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어서 우쭐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네, 다음은 양천초등학교 4학년 김준걸 열사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어머니의 잔소리.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면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등하교 때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언제나 차조심 차조심 어찌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지 때로는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 같던 어머니의 그 당부의 말씀이 교통사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하굣길에서 저를 지켜주는 신호등이었으며, 차조심은 차를 타고 다닐 때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오, 걸어다니는 사람도 운전을 하는 사람도 모두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승아의 비누소에서는 승아가 좋아하던 꿀꿀이 애착 인형만 엄마 품에 안겨 보고 싶어 승아야, 우리 승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 엄마는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구역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 회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술 마시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치를 모든 차량에 달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음주와 운전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이 연사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잔소리처럼 늘 강조하신 차조심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길을 건널 때에는 차가 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건너는 버릇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교통사고로부터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꼭 지키는 모범 운전자들이 되어나가고, 이 어린이는 어머니의 잔소리 차조심하시라고 간곡히 외칩니다.
네, 다음은 청주 소로초등학교 2학년 안가람 연사의 의견이겠습니다. 연체는 한글사랑 행동으로 실천하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언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중한 우리말을 다른 나라 말을 섞어 쓰거나 비속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면서 진짜 우리말과 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외래어를 멋있다고 생각해서 길거리 간판이나 옷에 새기는 글자를 외래어로 쓰거나 또 영원한 말을 아무렇게나 섞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춤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댄스라고 말한다든지 열쇠를 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글의 우수성이 떨어지고 우리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글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며 보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과 보물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합니다. 지킵시다. 말로만 한글을 사랑하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보존할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해야만 한다고 이 여인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한글을 사랑하자는 외침이 많았는데도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올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말에는 아름다운 말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을 사용한다면 한글의 우수성은 점점 커져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지켜야 할 사람은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한글 사랑입니다. 생각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연사의 간절한 결론입니다. 네, 다음은 양양초등학교 2학년 김서하 연사의 의견이겠습니다. 연세는 오빠 안녕.
저는 외국인 여학생 마크입니다. 한국의 첫 인상 중 가장 좋았던 것은 한글이었어요. 제 의자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간 참 예쁜 글, 오빠 안녕? 이라고 붙여놓은 인사말이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외국 유학생의 인터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글에 동그라미가 많이? 저는 부끄럽게도 그때서야 우리말 한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봐도 오빠 안녕? 네 글자 속에는 귀여운 동그라미가 3개나 들어있고 안녕, 반가워, 고마워 등 한글에 예쁜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동그라미가 많은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을 외국인들을 통해 알았다는 사실에 저는 참 창피했고 뒤늦게라도 반성하며 그 후 우리말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 아빠 엄마와 함께 일본과 베트남을 갔었을 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즐겁게 따라 부르고 한국의 노래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참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국어를 여러 나라에 더 많이 알리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 선생님들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가장 예쁜 우리말 한글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역시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간 사랑이 1위, 그리고 안녕, 아름답다 승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슬비라는 동료 역시 예쁜 동그라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박수치며 따라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알송알 쌀이 패는 곳을 요롱요롱 거미줄에 곳곳을 대롱대롱 물 바다 총총 잠그듣는 바다 송송.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습니다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동그라미가 많은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널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며 널리 알립시다. 정부에서도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라고 전 세계에 홍보해 주시고 한국어를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스피치 웅변대회도 많이 열어주시라는 마지막 저의 힘찬 주장입니다. 네, 다음은 귀린초등학교 5학년 김소일 연사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영화 아일라.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설이라고 불리던 산골 마을 아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쾅! 폭탄이 터지자 설이 엄마는 혼자 도망을 갔는데 얼마 못 가서
않았습니다. 아니다. 엄마 절대 아니다. 딸을 버리고 도망가다니. 엄마 절대 하지 말아야 해. 이 연사는 슬퍼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마을에서 혼자 남은 5살 서리는 죽은 엄마의 손을 잡고 달빛 아래에서 떨고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를 버린 엄마도 엄마라고 의지하다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역지사지 생각해보면 나라면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단 하루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속누리째 앗아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 끊어놓을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으니 전쟁아 사라져라. 내일을 꿈꾸는 우리 어린이들의 희망을 제발 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엄마도 버리고 간 소리를 터키 병사 슐레이만은 아일라라고 새 이름 지어주며 아빠처럼 보살펴 주었지만 전쟁은 슐레이만마저 터키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앙카라 고아원에 버려진 서리는 아일라가 아닌 김은자로 살았는데 MBC 다큐멘터리 덕분에 70년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두 사람이 만났다는 실화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초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유엔은 16개국 군사를 보내주었고 6개국은 의료 지원을 해주었으나 1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었으니 그 빚을 갚기는커녕 이 순간까지 분란된 땅에서 살고 있다니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휴전선이 있는 한 전쟁의 포화선이 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입니다. 제2의 슬픈 아이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이 폐허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여 통일 만세, 평화 통일 만만세, 목이 터져라 부르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이것으로 대한민국 초등부 대표 열사들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호 심사위원장님의 초등부 강평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개들을 봤습니까? 생전 3명이 나와서 행변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배워진 게 아니죠. 옛날에는 공변 학원이 전국에 제일 많이 있을 때 수산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곳에서 웅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웅변이 이상한 쪽으로 변한 겁니다. 이제 웅변 학원들이 제대로 된 선생님들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의 우리 이 나라의 꿈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어린이들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태호 심사위원장님의 강평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중고등부 대표 연사의 웅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항 장흥중학교 1학년 죄송합니다. 첫 번째 포항 장흥중학교 1학년 도현우 연사는 김권아였습니다. 다음은 부안중학교 1학년 김건우 연사의 웅변이겠습니다. 연세는 후회하기 전에. 네, 다음 2학년 이승민 연사, 3학년 조연서 연사 준비해 주십시오.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1446년 훈민정음 베레본을 널리 퍼뜨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46년 12월 30일에 한글 창제일이 제정되었지만 집평전학자인 정인지가 훈민정음 베레본을 쓴 날짜를 그리고리력, 즉 현재 세계가 쓰고 있는 양력인 10월 9일 맞춰졌다 합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가족들의 생애가 기념일까지 챙기면서 온몸을 불살라 영혼을 쏟아부은 세종이 당신 그 중요한 날을 스쳐 지나는 어리석은 후손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한글날을 바로잡는 떳떳한 후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세종대왕님은 농업과 과학, 문화보급에도 힘을 썼지만 한자가 어려워 쩔쩔매는 백성들이 안타까워 집평전학자들과 마침내 우리 한글까지 만드셨으니 그 업적을 길이 받들어 우리 땅부터 바르게 뿌리내리도록 합시다. 후회하기 전에 변화됩시다. 은어와 비속어는 안녕,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뜻모를 줄임말도 이제 그만 정확히 표현하면서 거리의 간판과 모든 물품에 예쁜 한글 이름을 달아줄 때 비로소 한글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질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한글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지구촌을 흔들자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퐁소도대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프랑스어 수업을 게을리하고 들판을 쏘다니며 말썽을 부렸습니다. 독일에게
지배받게 되자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을 받으며 후회했습니다. 아메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수업에서 조국의 말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한글을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지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추세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 어찌 우리 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하기 전에 지킵시다. 주인답게 지킵시다. 후회하기 전에 가꿉시다. 주인 의식을 품고 보물처럼 가꿉시다. 우리들이 힘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한글 지키기가 될 때만이 세계체가 한글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강민중학교 2학년 이승민 열사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여러분께서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우는 시기에는 기속어, 신조어 같은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줄임말과 기속어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한글은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한글에 많은 관심을 가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은 영어처럼 발음이 변화무쌍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언어, 한글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정작 한글의 주인인 우리는 어떤가요? 한글의 주인인 우리는 우리 말과 글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온전한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훼손시킨 한글, 우리가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작은 습관과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언어 한글을 본래의 모습으로 소중히 지키고 사용하자고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하신 언어들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 속에 맞춤법에 맞지 않는 대화나 불필요한 외국어, 줄임말, 신조어,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만약 있다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올바르지 않는 한글 사용 사례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다루는 실력이 능통한 청소년이나 청년층에서는 비슷한 세대끼리 이해하기 쉽고 표준어보다 재미가 있어서 사용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잡적인 우리말의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 글을 정확하게 사용합시다. 우리 말과 글은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아끼고 배우는 만큼 한글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니, 불필요한 외국어 대신 한글을 자주 사용해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말과 글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 이 연사의 힘찬 결론입니다. 다음은 순천 산산중학교 3학년 조현서 연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재는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키 174cm, 몸무게 65kg의 평범한 중학생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 중학생의 평범이라는 자유를 방해할 거리는 세상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로 입장하는 순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신체적 가해가 일어나고 이윽고 평범한 중학생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연사의 학급 비극의 피로 얼룩졌던 하루를 표현한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소년재판, 그리고 더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급 폭력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피해자들의 통쾌한 복수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오늘도 음지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마저 일어나고 있답니다. 밝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표현하며 살아나가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학급 폭력의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알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통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경청과 공감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님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며 제대로 대응해 줄 것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예방교육입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교육과 초기 대응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응하기엔 이론뿐인 동떨어진 교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적 이론과 실기를 접목한 연극 수업을 통해 때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무섭고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 스스로를 피드백해 볼 수 있는 기회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지역사회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전문가와 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연사분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분명 밝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하루를 보내고 있을 전 세계의 피해자 학생들은 오늘 이 연사의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기억해 주십시오.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이 청소년 길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에서 폭력과 미움이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연사의 신념이라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네, 이것으로 대한민국 중고등부 대표연사들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대한민국 대학 일반부 대표연사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부안군 권민자 연사의 우면이겠습니다. 연재는 아리랑이 행복했다. 여러분, 나의 장례식장에서 아리랑을 불러달라고 당부한 룩셈부르크의 6.25 참전용사 보페스 씨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조차 몰랐고 부모님도 참전에 반대했지만 침략당한 나라의 자유를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국전에 지원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호페스 씨는 생전에 아리랑을 유독 좋아서 서투른 한국말로 따라 부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아리랑은 그의 애락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작년 11월 그의 생일 파티장에서도 아리랑이 연주되었고 5월 8일 90세로 별세한 장례식장에서도 아리랑을 룩셈부르크 한인회장 박미씨가 불렀습니다. 한국전에 지원해 52년 3월 부산에 도착한 모페스 씨는 치열했던 한국전을 하루하루
일기로 기록해서도 자국의 전쟁 박물관에 차례로 전시되고 있는데, 철원 백마고지 전투는 열흘간 고지 주인만 12차례 바뀌었고, 중공군 1만 4천 명과 북군 3,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전투였으니 못하는 오수목이 완전히 사라져 마치 산이 하얀 말이 누워있는 듯 보여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되어버린 너무나 가슴 아픈 한국 전쟁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청중 여러분, 벨기에 청년 보페스 씨는 치열했던 백마고지에서도 살아남아 자국의 세관에 근무하면서도 우리나라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참전 후에도 한국을 10여 차례 이상 찾아와 우리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 공부한 너무나 고마우신 참전용사였습니다.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도 인정하였고 한국 국민의 대표적인 아리랑을 통한 한국 국민의 한과 흥도 체험하고 세계에 우리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한국의 K-팝이 세계에서 인기가 좋아지자 벨기에도 한국을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를 진행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도 우리나라를 사랑한 내용으로 우리를 감동시킨 참전용사 보페스 씨를 본받아 우리 문화, 우리 말, 그를 본받아 세계에 전파하는 바스토니 디나모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보페스 씨는 전쟁 후 1975년 다시 한국을 찾아와 한국의 모습을 보았던 상황과 현재의 우리나라 발전을 보고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들이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 역사 알리기에 분주했던 그는 북한의 김일성 무성들도 한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벨기에 국민으로 한국 전쟁에 스스로 지원하여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평생을 지내셨던 고맙고 위대한 참전용사 보페스 씨를 본받아 잘 사는 대한민국, 평화 통일된 나라, 건설된 대한민국 건설하라고 주장합니다. 네, 다음 충북 청주시 연승택 연사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아름다운 우리말. 여러분께서는 대화 중에 신조어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신조어라고 합니다. 신조어란 한 언어 공동체에서
새롭게 생긴 말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로 어쩔 TV, 킹받는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요즘 사용되는 신조어들은 대부분 처음 듣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치우쳐 사용되는 신조어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이나 갈등을 겪게 하고 옳지 않은 보기법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우리의 한글을 잃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서 우리 민족의 자랑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지름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단순 재미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만 사용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고, 유행에 따라가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조어 사용이 유행 때문이라면 순 우리말을 유행어로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순 우리말이 무엇인지, 순 우리말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순 우리말인 올랑올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심쿵했다, 개설레다 등 우리의 한글을 파괴하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순 우리말을 유행어로 만들어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한글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한글날을 기념하고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문자가 없어 문화가 더 이상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글을 가져와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인 글자가 있어야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생각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한글은 매우 쉬울 뿐 아니라 만든 사람과 시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라고 말합니다. 한글이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의 문자 한글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문자인 한글을 더욱 사랑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 우리말은 옛날 말이다라는 편견을 버립시다. 한글 사랑을 위해 유행처럼 사용하는 신조어 대신 순 우리말을 사용하여 후손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한글을 물려주자는 것이
다음은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황인택 연사의 운변이 있겠습니다. 연세는 축복.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가 보장되고 문화를 창조하는 축복받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올레 TV, 넷플릭스와 상영 계약을 맺은 오징어 게임이 지구촌 83개의 국가에서 시청률 1위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그동안 고급 문화를 창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왔던 서구문화 선진국들은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등장한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를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 조그만 나라에서 뭐가 이리도 많이 쏟아지고 있나.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동반한 한국 문화의 태풍. 참으로 놀랍고 재밌는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 참으로 이상한 국민이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국민으로 평가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과 정보화를 편리하게 이끌어준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과 감정, 그리고 소리를 마음대로 표현한 한글이 있었기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 대장금을 제작할 수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믿음과 율동으로 K-팝의 인기를 얻는 비결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만들어낸 축복의 땅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공동체적 의식과 그들이 살아온 역사적 환경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잔인하고 지배했던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에도 우리 선조들은 한글이 목숨이라는 결연한 의지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켜냈습니다. 그 후 역사의 암흑기를 극복하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까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인의 풍부한 언어 문화가 축적되었고 이 한글 문화가 독창적, 창의적, 감동적인 어휘를 지닌 한국어란 돛대를 달고 한류의 배를 띄움으로써 지구촌의 한류의 열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의 주요 문화를 선도하는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한국인이 만들면 세계인이 열광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보다 영어와 외래어 사용을 선호하고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비속어를 남발하는 현상을 하루빨리 탈피하고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운동으로 한국어 문화 현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어 세계화에 앞장서는 위대한 국민, 축복받은 선진 문화인이 됩시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등의 한류의 열풍이 지구촌의 한국어에 대한 열기를 뜨겁게 달구어줌으로써 해외 언론들은 한국어가 마침내 대박을 터뜨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몽골의 첫 세종학당이 설립한 지 15년이 지난 작년 말 기준 82개의 나라에 234개소의 세종학당이 세워졌는데 한국어를 배우려면 마치 소문난 맛집에 줄을 서는 것처럼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세종학당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글이란 축복을 지닌 우리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생각했던 좁은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후진국, 개도국, 선진국의 경험을 모두 살려 그간 주요 선진국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다시 말해 지구촌 인류가 서로 소통하며 평화의 문화를 누리는 꿈의 실현을 위해 뜨거운 한국어 사랑으로 축복을 받게 합시다! 네, 다음은 서울특별시 현사범 연사의 웅변이 있겠습니다. 연세는 K동화. 자, 우리 일반부 연사 웅변이 끝나면 잠시 10분 동안 휴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서울 가시면 제발 같은 거 사다 주세요. 어머, 전하, 아버지 다녀오시고 인사해야지. 경의선 열차의 기관사인 저희 아버지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세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날 오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선발선의 군인들이 철조망을 치고 있다고요? 그 후 저희 아버지는 70여간이 넘도록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한반도 남북분단을 묘사한 이 동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인성교육을 위해 화로가에서 재밌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즉 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미난 민담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가들이 창작 동화를 쓰고 누구나 볼 수 있는 K동화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구촌에 보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그 이면에는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있으며 진한 감성으로 일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겨울연가, 동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심어준 대장금,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의 대본이 있었기에 K 드라마 영화가
지구촌 인류를 근본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률과 율동을 개발할 수 있었기에 BTS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와 청래 동화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K-동화의 문화현상이 생겨날 것임을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K-팝과 드라마, 영화, 그리고 축구, 골프 등등 스포츠를 통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곳을 가더라도 BTS에 푹 빠져 마냥 즐기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류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크게 감동하여 마음이 끌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래 동화는 약자를 배려하고 선과 악이 싸우면 언제나 선이 이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동방예의 지국의 인성을 담은 가장 가치가 높은 동화를 개발하여 홍보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고 개인 이기심과 우월감에서 나오는 학교 폭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감동적인 우리 동화의 맛을 보게 되어 한국어 배우기 열풍과 함께 신한류 문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럼 K-동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동화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작가는 우리 민족 특유의 중효와 공동체 정신, 인성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전래동화, 창작동화를 조명을 담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작품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전 세계에 홍보하면 K-동화 현상은 시대의 한류의 문화와 함께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것임을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학 일반을 대표할 건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